네, 이어서 문제풀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우리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의 물체는 그 상태를 처음 상태를 뭐 하고 싶어 한다? 유지하고 싶어 한다. 처음 상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힘이 없을 때는 뭐 하고 있다?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싶어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고 싶어 이 말이라고 그랬죠. 자, 둘 다 관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기억,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없다? 정지한 물체도 관성이 지금 있다고 방금 이야기했죠. 자, 니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네, 질량이 크면은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기가 더 힘든 거고 가고 있는 물체를 더 멈추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질량의 관성은 비례합니다. 세 번째,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곧 멈춘다. 자, 보통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 없는 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 힘이 없어 조심해야 될 거, 힘이 없어도 물체는 계속 운동할 수 있죠.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는 힘이 없는 경우다. 따라서 등속 운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관성과 관련 있는 현상, 옳은 것. 자, 로켓이 올라갈 때 가스 분사한다. 로켓이, 자, 우리 누리호가 출발했어요. 찡, 출발, 쭉 하면서 슉 한단 말이야. 그럼 어때? 로켓은 위로 가지. 근데 분사는 아래로 하죠. 이건 뭐냐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작용 반작용. 관성이 아닙니다. 자, 니은 이불을 막대기로 팡팡 터뜨려서 먼지를 턴다. 자, 이거 어때요? 이불이 있어. 이불에 먼지가 붙어 있어. 자, 멈춰 있으려고 정지해 있으려고 하죠. 근데 막대기로 빵 쳐. 그러면 이불은 움직이는데 먼지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건 뭐야? 관성이죠. 뛰어가다가 자, 뛰어가려고 해. 그럼 나는 계속 관성이 있는 상태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해. 등속으로 뛰어가려고 해. 그런데 여기에 돌이 있어. 그러면 갑자기 나 강제로 멈춰? 관성이 남아있으니까 튕겨 나가는 거죠. 맞죠? 자, 운동하던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달린다. 마찬가지죠. 자전거가 가는데, 계속해서 가는데, 페달 굴르지 않아도 계속해서 간다? 관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다. 되시겠죠? 자, 다음. 운동량과 충격량. 여러분 이거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자, 물체 ABC의 운동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한 거. 자, A의 운동량 볼게요. 우리 운동량 하나만 알면 되죠. 운동량 P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는 양. 운동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구하는데 이 질량은 무슨 질량? 킬로그램 질량. V는 무슨 속력? 미터 퍼 세크 속력이다.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는요. A의 운동량은 MV. 질량 얼마? 1kg. 자, 속력이 10cm per sec, 0.1m per sec죠. 0.1m per sec는 얼마죠? 0.1이 되는 거죠. 운동량은. 단위를 굳이 써주자면 킬로그램, 미터 per sec까지 0.1. 이 단위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2번 B의 운동량 어떻게 될까요? MV 질량 얼마? 2kg 곱하기 속력 얼마? 1m per sec. 얼마예요? 2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3번은요. C의 운동량 어떻게 구합니까? MV 마찬가지죠. 질량 근데 500g이니까 뭘로 바꿔야 돼?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죠. 0.5kg 곱하기 속력 얼마? 10cm면은 0.1m per sec죠. 그럼 얼마죠? 0.05kg 미터 per sec. 0.05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지. 따라서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질량이 100g인 야구공이 자, 0.1kg이라고 합시다.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주고요. 50m per sec의 속력으로 동쪽으로 운동하고 있다. 동쪽으로 운동하고 있다. 동쪽으로 이제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냐면 야구공이 있는데 이 야구공이 오른쪽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얘의 질량 얼마냐면 0.1kg이고 속력이 얼마냐면은 50m per sec예요. 그럼 이 야구공은 운동하는 양을 가지고 있죠. 무슨 양?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질량 곱하기 속력만큼. 그러니까 0.1 곱하기 50만큼. 그럼 얼마예요? 5만큼
5kg 미터 퍼 세크. 즉 5만큼 뭘 가지고 있다?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똑같이 이 운동량과 동일하게 축구공의 운동량을 갖는다면, 자, 축구공이 있어요. 자, 축구공이 있습니다. 대충 그릴게요. 이 축구공이 운동하려고 그래. 근데 축구공의 질량은 500g이래. 500g이면 0.5kg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의 속도로 가야지만 운동량이 동일해지겠느냐잖아. 운동량 얼마예요? mv잖아요. 이렇게 동일해지려면 속력은 얼마야 돼요? 얘가 0.5가 되려면 얘는 속력이 얼마가 됩니까? 10m/s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 양이 같아지잖아요. 따라서 답 몇 번? 1번. 어렵지 않죠? 예, 운동량. 여기서 자꾸 물어보는 건 뭐예요? 운동량 P는 뭐 곱하기 뭐다? mv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직선상에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지금 가로축은 뭡니까? 시간. 세로축은 뭐예요? 힘이에요. 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충격량이 떠올라야 되죠. 충격량 I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I는 그 물체 작용하는 힘 곱하기 힘을 충격을 받은 시간, 이거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 뭐예요? 이 넓이, 여러분들, 이 넓이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넓이가. 이 넓이가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서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곧 뭐다? 충격량이다라는 거예요. 얘의 넓이가 곧 뭐다? 시간과 힘에서 넓이가 곧 충격량이라는 겁니다. 그럼 넓이 구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여기 어떻게 구해요? 먼저 여기부터 구해봐. 여기 이쪽부터.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가 1이고 높이가 4니까 1 곱하기 4 나누기 2 하니까 이게 얼마예요? 2잖아. 2. 그럼 여기는 가로가 2, 세로가 4니까 2, 4, 8 반 나누면 4. 그럼 여기 넓이가 얼마예요? 6이네. 6. 그죠? 힘 뉴턴 초시간 세크. 6 뉴턴 세크네. 결국에는 넓이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답은 3번. 되셨나요? 네. 그 다음 6번. 자, 6번 이제 중요한데, 이런 문제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질량이 5kg짜리 공이요.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야. 가고 있어. 갔는데 벽에 빵 부딪혀요. 부딪혀서 반대로 튕겨 나왔대요. 자,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운동량. mv죠? 얼마예요? 5 곱하기 5니까 25야. 그러니까 얘는 25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랬을 때 벽에 빵 부딪혔어요. 그럼 만약에 이 벽에서 부딪히는 순간 얘는 뭘 받냐면 충격을 받잖아요. 왜냐면은 힘이 있을 테고 지속 시간이 있을 테니까 충격량을 받는다고요. 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공이 받는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충격량을 받는 거죠, 얘가. 근데 이 충격량이 똑같이 25를 받았다 치면요, 결국에는 이 충격량이 운동량으로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충격량을 25를 받으면 반대쪽으로 운동량이 25를 받는 거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량이 충격을 25로 받으면 운동량이 25로 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5로 오고 있는데 25로 충격을 받았어. 그럼 얘는 여기 멈춰야 돼요. 그런데 얘가 멈춘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또 튕겨 나갔다는 거예요. 또 튕겨 나갔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받은 충격량이 더 컸다는 거예요. 뭐보다?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얘의 운동량보다. 자, 얘의 운동량을 P라고 하고 P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충격량을 F라고 할게요. 누가 더 컸다? F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이 충격량이 지금 얼마였냐면,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25로 지금 오고 있었어. 그런데 얘가 충격을 준 게 있어. 충격을 줬어. 이게 얼마의 충격을 줬냐면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45란 얘기죠. 45. 그러면은 25로 왔는데 반대 방향으로 더 큰 충격을 45를 준 거예요. 그러면 둘을 합하면은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얘를 플러스 25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45가 되는 거지. 즉 오른쪽으로 오고 있던 힘이
25, 25가 상쇄가 되면 얘는 얼마 남아요? 20이 남잖아. 이 남은 20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남은 나중에 남은 이 충격 운동량은 얼마로 바뀐 거예요? 20으로 바뀐 거죠. 다시 25의 운동량을 가지고 왔어. 근데 충격량으로 벽에서 얼마를 충돌했냐면 45로 충돌을 시켰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25, 25가 사라지면 상쇄되면서 20만큼의 운동량이 살아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간다? 운동량이 결국에는 여기 지금 튕겨져 나온 이것의 운동량은 P2라고 하면 MV잖아요. 운동량은. 근데 질량은 변함이 없잖아. 5kg. 근데 속력 V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20이 나와야 한다고요. 그럼 V는 얼마입니까? 4m/s가 되겠지. 이해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고 있는 운동량이 있을 텐데, 이 운동량에다가 더 큰 충격량을 가해주면 이걸 두 개 합쳐지면 상쇄되면서 남은 충격량이 뭘로 바뀌냐면 운동량으로 전환돼서 왼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오고 있던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25였단 말이에요. 5kg짜리 5m/s 곱해서 25였단 말이에요. 그때 준 충격량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여기 45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로 오고 있는데 난 45로 빵 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얼마가 남는 거예요? 20만큼이 남아서 간다는 거지. 이 운동량이 20이라는 거예요. N 곱하기 V가 20이라는 거죠. 그때 질량이 얼마? 5kg이야. 그럼 속력 V는 얼마가 돼야 돼요? 4m/s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운동량이 20이 돼서 살아나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